2026년 새해가 밝았고 올해는 무슨 영화가 있나 찾아봤더니 완만한 생각보다 기대작들이 많았구나. 그건 그렇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들과 저를 설레게 할 수많은 영화들이 개봉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해가 시작할 때 월별로 개봉 예정작들을 정리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거 보려고 버텨야지, 이거 보려고 뭐같이 벌어야지.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함께 두근거리면서 설렘 카운트다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2016 닥터 수제가 기대하고 있는 영화들! 원고를 대략 보니까 35작품 정도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볼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별로 정리했고요.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좀 길고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낮다 그러면 제목까지만 이야기하는 아주 편파적인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이게 왜 없지? 하는 영화가 있다면 꼭 댓글로 부탁드려요. 분명히 별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놓친 거야, 놓친 거. 요즘 깜빡깜빡 잘합니다. 자, 그럼 2016 닥터 수지가 기대하고 있는 영화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1월달은 장르 영화, 굳이 따지자면 공포 스릴러 장르의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시작부터 3편이나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대작, 이것도 이야기하면 분명 싫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소신껏 가겠습니다. 1월의 첫 번째 영화는 북미 기준 1월 16일에 개봉하는 28년 후 뼈의 사원입니다. 이 작품은 아무래도 호불호가 심했던 전작 때문에 기대보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 감독이 더 마블스 만들었던 니아 다코스타 감독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분명 재능이 있는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더 마블스 이후 프라임 비디오 오리지널 해다가 꽤 괜찮았기 때문에 이 작품으로 확실하게 평가가 되지 않을까. 요것도 보니까 3부작이더라고요. 우리 딱 2부격인 뼈의 사원까지는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근데 문제는 개봉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국내 개봉 날짜가 안 잡히, 이것도 불안하게 왜 그러냐? 자신이 없냐? 1월의 두 번째 영화는 북미 기준 1월 23일에 개봉하는 리턴 투 사일런트 힐입니다. 요거는 제가 워낙에나 1편을 재밌게 보기도 했고 또 원작 게임 시리즈의 팬이기 때문에 맞아, 얼마 전에 했던 사일런트 힐 F도 독특하고 좋았어요. 이 시리즈는 뭐랄까, 특유의 찜찜하고 깨름직한 분위기, 거기다 묘한 서정성이 환장의 콜라보를 하면서 다른 공포 영화에서 느낄 수 없는 특이한 맛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1편의 감독도 돌아왔겠다. 게임 중 최고라 불리는 2편이 베이스겠다. 여러모로 참 기대가 되는 작품이네요. 근데 이거 2편 있지 않았냐고요? 그건 없는 거야. 없는 작품이야. 싹 지워버리세요. 자, 그리고 1월의 마지막 기대작, 북미 기준 1월 30일에 개봉하는 직장상사 길들이기입니다. 이건 제목만 보고 뭐야 했거든요. 근데 감독 이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왔구나, 샘 삼촌. 이번 영화 설정이 상당히 독특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은 상사와 무인도에 떨어졌다. 근데 나는 생존 왕이고 상사는 완전 애견이네? 샘 레이미 감독이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장르의 공식을 비틀어대면서 무섭다가 웃기고 또 웃기다가 살벌하게 만드는 거. 레이첼 메가담스의 연기 변신도 기대가 되고, 요건 의외로 요즘 직장인들 타겟으로 하면 잘 먹힐 수도. 얼마나 죽이고 싶은, 때리고 싶은, 혼내고 싶은 상사들이 많습니까? 그런 상사가 있다면 시그널로 조용히 이 영화의 링크를 보내봅시다. 하지만 뒷일은 책임 못 져. 2월 역시 3편의 영화 꼽아봤습니다. 이번 달은 액션, 드라마, 애니메이션 여러가지 장르가 다 담겼어요. 시작은 베테랑2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유승환 감독의 작품 휴민트입니다. 요거는 개봉이 2월 11일로 잡혀있던데 왠지 모르게 포스터도 그렇고 예고편도 그렇고 분위기가 베를린 느낌이 나죠. 거기다 배우들도 조인성의, 박정민의, 이제는 유승환 사단이라고 불러도 될 배우들로 구성됐고, 언제나 그랬듯 액션 하나만큼은 끝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유승환 감독이 웃음기 싹 빼고 만든 영화들이 취향이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특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환 감독 이전작 2편을 보면 밀수가 514만, 베테랑2가 752만, 그리고 휴민트는 과연 1000만을...
작년에 1000만 없었잖아. 아, 이제는 국내 영화계에서 넘을 수 없는 숫자가 된 것인가? 1000만? 다음 영화는 북미 기준 2월 13일에 개봉하는 폭풍의 언덕입니다. 요건 원작도 정말 유명하고 수많은 영상화가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보질 못했거든요. 때문에 큰 기대도 없었던 작품인데 몇 달 전 테스트 상영 반응이 흥미로워서 기대가 훅 올라갔습니다. 기존의 원작의 낭만적인 분위기는 거의 사라졌고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데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들이 관객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게 또 얼마나 불편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나 찾아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학적이고 피학적이고 수위가 제법 센 용어들이라 차마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암튼 고전을 재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도발적인 영화라는 점이 저를 호기심을 자극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건 캘린더에 확실하게 저장을 해두자. 적어도 2월의 마지막 영화는 북미 기준 2월 13일에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고트입니다. 요거 예고편 보면 의인화된 동물이 주인공이라 약간 주토피아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무려 농구 경기를 소재로 한 스포츠 애니메이션입니다. 비리비리한 염소가 농구계에서 진짜 고트로 거듭나는 이야기. 스포츠를 결합한 언더독 스토리에다가 동물을 의인화한 애니메이션이면 아주 끝장을 보겠다 싶죠. 암튼 소니 픽처스가 캐대헌으로 물이 오르기도 했고 그 부분에서 여러 작품들과 비교해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그건 그렇고 스파이더맨 그거 애니메이션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3월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작품은 요거 딱 한 편입니다. 북미 기준 3월 20일에 개봉하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 작품은 제가 지금 원작 소설을 읽고 있기도 하고 또 소설대로만 비주얼을 재현해줄 수 있다면 이건 물건 하나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 리스트에 넣게 되었어요. 일단 얼마 전에 공개한 예고편만 보면 소설이랑 영화랑 싱크로율이 겁나 좋거든요. 제가 딱 생각하던 비주얼이 그대로 펼쳐지는 느낌. 또 라이언 고슬링이 작품을 잘 고르기도 하고 인류의 종말을 막기 위해 우주로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 이런 희망의 스토리가 또 잘 먹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앤디 위어의 소설이 영화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션만 봐도 얼마나 재밌었어. 부디 딱 그 정도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소설도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4월 역시 기대작은 한 편이에요. 국내 4월 29일 개봉을 진즉 확정지은 애니메이션 슈퍼마리오 갤럭시입니다. 이건 전작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나 슈퍼마리오 게임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대작이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슈퍼마리오 게임을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23년에 나왔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영화를 워낙 재밌게 봐서 리스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닌텐도의 신의 한 수는 일루미네이션과의 협업인 것 같아요. 화려한 비주얼에 매력적인 캐릭터성에 그런 걸 일루미네이션이 참 잘하잖아요. 작품을 보고 나면 괜히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가고 싶고 게임도 한판 해보고 싶고, 요번 슈퍼마리오 갤럭시 역시 그런 비주얼 하나만큼은 잘 뽑을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올해 USJ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3, 4월에는 작품이 하나씩밖에 없어서 좀 불안했는데 5월에는 그래도 3편이나 됩니다. 오락적인 영화의 수준만 보면 5월 역시나 가정의 달인가? 첫 번째 작품은 국내 5월 13일 개봉을 확정지은 마이클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인데요. 뭐랄까 기대감이 큰 만큼 살짝은 불안해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배드 투어까지의 반쪽짜리 영화라는 말도 있고, 요거는 영화사에서 더 많은 마이클 잭슨의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죠. 마이클 잭슨의 친딸이 고증과는 맞지 않다며 그저 팬들을 위한 거짓말 영화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 딱 요런 거 보고 느낀 게 예전에 개봉했던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랬잖아요. 스타의 영광과 감동을 강조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양념과 각색이 들어간 이야기. 아마 이번 마이클도 딱 그런 결과물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으로서의 기대감, 이거는 내 맘대로 멈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두 번째 작품은 좀 의외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오로지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으로 절여진 테토 영화. 북미 기준 5월 15일에 개봉하는 모탈 컴뱃 2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 작년에 개봉 예정이었다가 거의 1년 가까이를 연기한 영화죠. 뭐 저도 엄청 보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계속 연기가 되고 하니까 괜히 더 궁금해지는, 이런 거 보면 제작사가 전략을 잘 짠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워낙 악랄한 잔혹성 때문에 국내 정식 출시도 못하는 게임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1편에서 그걸 기대했었거든요.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잔혹할까? 특유의 B급 정서를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좀 실망하기도 했고 다시 한번 2편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거 보시면서 뭐 얼마나 잔인하길래 그러냐 하시는 분들은 모탈 컴뱃 게임 유튜브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마무시한 내장 파티 짜릿하실 겁니다. 그렇게 나는 변태로 나락을 가고 마는데. 5월의 마지막 기대작은 북미 기준 5월 22일에 개봉하는 스타워즈 사가 만달로리안과 그로그입니다. 스타워즈 참 매니아분들도 많고 저도 참 좋아하지만 국내에서는 먹히지 않는, 진심 스타워즈는 한국이 유난히 불모지예요. 거기다 시퀄 시리즈는 작품 자체만 놓고 봐도 완성도가 한참 떨어졌고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된 여러 스핀오프들도 애매한 수준이라,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시리즈의 콧대를 세워주는 작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만달로리안. 저 역시도 디플에서 가장 재밌게 본 시리즈가 만달로리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는 내내 이 시리즈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극장판으로 개봉하면 대박이겠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제목도 포스터도 구수하니 얼마나 좋아.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과연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한국에도 스타워즈의 붐은 안 되겠지? 6월도 5월 못지않게 대작들이 많습니다. 거장의 귀환이라든지 그리웠던 친구들과의 만남, DC의 약진. 한 주 한 주 행복을 전달해주는 극장가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작품은 치트키죠. 치트키. 국내 6월 10일 개봉을 확정지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 제가 앞서 치트키라는 말을 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와 외계인 영화가 만난다? 이러면 뭐 끝장났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미지와의 조우, E.T., 우주전쟁, 수많은 걸작들을 만들고 이제는 좀 따뜻하고 사람 냄새나는 파벨만스 같은 좋은 영화들만 만들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역시 스필버그 감독님이 짱이야. 얼마 전 공개한 티저 예고편도 최대한 외계인의 모습을 숨기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 보여준 건 많이 없는데 그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는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또 어떤 걸작을 싹 던져주실지. 진짜 이런 오리지널 각본의 영화 귀하다, 귀해. 다음 작품은 어쩌다 보니 디즈니 픽사의 장수 시리즈가 되고만 북미 기준 6월 19일에 개봉하는 토이스토리 5입니다. 이 시리즈도 3편이 최고였다, 더 이상은 사족이다, 그런 말은 무슨 5편까지 와버리고 말았네요. 저 역시 3편을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만 의외로 4편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 얼마나 할 이야기가 남았길래 돈 벌어먹고 싶길래 또 만들었냐, 이 바득바득 깔면서 극장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가지며 민망하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티저 예고편 보니까 드디어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장난감의 시대는 끝났다고. 요즘 애기들 핫쇼핑이랑 뽀로로 보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현실고증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작품은 이것도 제법 궁금한 영화입니다. 리부트된 DC의 두 번째, 아니 크리처 코만도스랑 피스메이커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DC 영화 중에선 두 번째 작품 슈퍼걸입니다. 슈퍼걸은 슈퍼맨의 마지막에 잠깐 나오면서 얼굴을 알리기도 했죠. 그때도 꽐라가 된 채 나타나서 슈퍼맨이랑은 다른 매력을 보여줄 것 같았는데 확실히 티저 예고편 보니까 다르긴 달랐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나사 빠진 가오갤 느낌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던 슈퍼맨에 비해 그냥 아예 스페이스 오페라를 표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다른 거, 밀리 엘콕 배우가 이쁘잖아. 과연 어떤 이쁨,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나는 너무 궁금하다.
앞서 5월이랑 6월에 작품 많다면서 대박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번 달은 초대박입니다. 확실히 7월달이 영화 성수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리스트.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방금 말과는 무색하게 약간은 짜게 식으신 분들 계시죠? 이 영화는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짧게 말할 게 있어가지고 바로 북미 7월 10일 개봉 예정인 모아나 실사화 영화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디즈니가 프린세스 실사화를 제대로 조져놨잖아요. 인어공주와 백설공주, 여러모로 자기들도 욕먹고 팬들도 많이 돌아서고 했는데, 물론 모아나는 이전의 프린세스들과는 많이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긴 하나 그것과는 별개로 꽤나 실사화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살색부터 시작해서 원작이 가지고 있던 메시지, 이런 걸 온전히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그림은 이게 좀 흥행이 잘 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디즈니 놈들이 확실하게 정신 차려가지고 다신 이상한 작품 못 만들게. 아니, 짧게 이야기한다 해놓고 겁나 길게 이야기했네. 암튼 여러가지 의미로 기대작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 작품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어쩌면 1순위로 꼽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난가? 바로 국내 7월 15일 개봉을 확정지은 오디세이입니다. 이야, 이 작품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의 수많은 스타 배우들의, 저 같은 경우 물론 놀란 감독의 영화들이 모두 다 좋은 작품입니다만 특히 판타지나 SF의 성격이 들어갔을 때 그때 취향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인셉션, 인터스텔라, 테넷. 테넷은 조금은. 이번 영화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스케일이 크기에 거기다 모든 장면을 100%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하죠. 또 용산 아이맥스 치열하겠네. 내 자리 하나 얻는데 개고생하겠네. 암튼 올해도 저와 함께 오디세이 피켓팅에 참여해 보시죠. 전쟁이다, 전쟁. 세 번째 작품은 뭔가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오랜만에 개봉하는 듯한 마블 영화, 정확히는 소니가 가지고 있는 마블 영화, 북미 기준 7월 31일에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입니다. 이 작품은 신기한 게 앞서 나온 오디세이의 톰 홀랜드가 여기도 주연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오디세이의 분량은 스파이더맨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7월의 최종 승자는 톰 홀랜드가 아닌가. 암튼 이 작품도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소니가 제작을 하고 있지만 MCU와도 연결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기점으로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두의 기억에서 지워져 버린 우리의 슬픈 청년 피터 파커의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 작품에도 피터는 불행할 것인가? 마지막 기대작은 이 작품은 분명히 작년 기대작 콘텐츠에도 말한 것 같은데 올해 또 말하게 됐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작품 호프. 요건 일단 7월 중이라는 정보 빼곤 나온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말을 아끼고요. 제발 내년 기대작 리스트에서 볼 수 없길 간절히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 궁금한 걸로 따지면 1등이야 1등. 약간 이제는 유니콘이나 네스오의 괴물 같기도 해. 있다고는 하는데 본 사람이 없는 전설의 동물 같은 거. 올해는 꼭 봅시다. 놀랍게도 8월은 기대작이 없습니다. 신기하게 진짜 없네. 8월을 건너뛰고 9월의 기대작은 두 편입니다. 두 작품 모두 예고편과 스틸컷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소개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품은 완전히 리부트된 작품입니다. 바로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 북미 기준 9월 18일에 개봉하는 레지던트 이블. 이 작품은 사실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어요. 배우 캐스팅도 모르고 게임의 어느 시점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딱 하나의 이유로 기대작에 넣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화의 감독 잭 크레거. 누구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영화를 말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바바리안과 웨폰. 제가 두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보통 장르 영화 잘 만드는 감독이 큰 규모의 영화도 잘 만들더라고요. 제2의 페데 알바레스, 제2의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되길 바라보며 멘트는 끝.
근데 폴 W.S. 앤더슨 감독이 메가폰을 내려놔서 너무 다행이다. 정말로. 다음 작품 역시 짧은 티저 예고편 빼곤 정보가 거의 없는 작품이에요. 북미 기준 10월 2일에 개봉하는 디거입니다. 이 작품도 다 필요 없어요. 감독과 배우 이름 하나로 끝장나는 영화. 일단 감독은 제가 미친듯이 사랑하는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배우는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젠 좀 말리고 싶은 배우 탐 크루즈. 톰 형도 톰 형이지만 저는 이냐리투 감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바벨, 비유티풀, 레버넌트. 이번 영화 장르가 블랙 코미디던데 약간 버드맨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해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티저 예고편은 감독과 배우의 이름 나오고 거의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정식 예고편이 나와 봐야 더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안 보여주니까 더 궁금하다. 10월은 딱 한 작품입니다. 제가 다른 의미로 기대하고 있는 작품, 북미 기준 10월 16일에 개봉하는 스트리트 파이터. 앞선 작품들은 우와 재밌겠다 기대된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스트리트 파이터는 이게 뭐지? 대체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거야? 그런 느낌으로 기대하고 있다랄까요? 과연 원작을 어떻게 건드렸을까? 어떤 괴작이 나올까 싶은 호기심이 더 큰 감정이긴 한데, 그러고 보면 모탈 컴뱃 2랑 이 작품은 결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취향이 좀 이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기대작에 넣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이슨 모모아가 블랑카 역할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 과연 이 작품은 리뷰 영상에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C급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그걸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기대된다. 11월도 딱 한 작품입니다. 확실히 월말에 가까울수록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비는 느낌이에요. 바로 북미 기준 11월 20일에 개봉하는 헝거게임 수학의 일출입니다. 참 제가 애증하는 시리즈, 모두들 그런 작품 있잖아요. 초창기엔 재밌어서 팬이 되었다가 근데 이게 한 편 한 편 나올수록 영화가 좀 이상해, 완성도가 떨어져가. 그렇다고 팬심을 버리자니 그동안의 세월이 아깝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애증의 관계. 딱 헝거게임 시리즈가 저에게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도 예고편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헤이미치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스케일도 커 보여. 이런 식으로 기대감 올렸다가 짜게 식은 게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였는데, 과연 이번 영화는 그동안의 애증을 애정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진짜 이거 보고 별로잖아? 그러면 이제 놓아주려고요. 나도 할 만큼 했어. 자, 마침내 2026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기대작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의 12월은 정말이지 피 터지는 극장 갈 것 같은데요. 바로 두 작품, 듄과 어벤져스가 심지어 같은 날에 격돌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 에이 어벤져스 한물 같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둠스데이 네임드 만만치 않아요. 한 작품씩 이야기를 해볼 건데 뭐부터 할까?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첫 번째 작품은 북미 기준 12월 18일에 개봉하는 프랭크 허버트 원작의 영화 듄 파트 3입니다. 이야, 진짜 제목만 봐도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드니 빌레브가 만든 세계관에선 최종장이 될 영화. 아무래도 감독이나 주연 배우들의 네임밸류도 장난이 아니고 전작들도 초대박 흥행이 이어졌기 때문에 흥행은 이미 따놓은 당상 그만큼 끝내주는 작품이 되어줄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솔직히 원작의 이야기가 폴 아트레이데스의 일대기까지는 대중적으로 먹히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완벽한 피날레가 되어줄 것이라 솔직히 드니 빌레브라면 확신까지 하고 있어.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완벽한 3부작이 될 수 있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반지의 제왕 이후로 최고의 트릴로지가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모두 기대해봅시다. 다음 작품은 어쩌다 보니 언더독 비스무리한 포지션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실망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있는 마블의 필살기
북미 기준 12월 18일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둠스데이입니다. 아무리 마블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이 작품만큼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마블 역시 여러 문제점과 사람들의 피로도를 인지했는지 과감하게 텀을 띄워 12월에 개봉하게 되는데, 요즘 좀 보니까 짧은 티저 예고편으로 캡틴도 돌아오고 토르도 돌아오고 이러다가 무슨 원년 멤버들이 다 모일 것 같죠? 그만큼 사활을 걸었다. 모든 것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다. 이런 분위기라 일단 영화를 즐기는 관객의 입장에선 두근두근거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인피니티 워나 엔드게임의 충격과 감동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인지.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듄이랑 개봉일이 같다면서. 그러면 특별관 상영은 퐁당퐁당으로 하려고 그러나? 분명히 듄도 길고 어벤져스도 길 텐데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상영도 안 하고 티켓팅 난이도가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려봅시다. 행복한 고통이겠다. 어벤져스 어셈블. 2016 닥터수지가 기대하고 있는 영화들 어떠셨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된 영화들을 위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없는 작품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채워주시길 간곡하게 바라면서 앞서 이야기하지 못한 작품들 제목선으로 이야기하고, 아니 솔직히 제목보다는 조금 길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룩백. 사실 룩백 실사화 영화는 개봉일이 미정이라 월별 정리에 못 넣긴 했는데 막상 작년 작품도 너무 좋아서 따로 할 말이 별로 없기는 하네요. 그래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라면 또 기가 막힌 거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요것도 개봉일이 미정인데 분명히 작년에도 기대작이었고 그 전년도에도 기대작이라고 했던 것 같아. 이 정도면 기대를 그냥 내려놓자. 프라이메이트. 내가 키우던 침팬지가 나와 친구들을 공격한다면 본격 광견병 걸린 침팬지 슬래셔 영화. 노머시 90분. 요건 살짝 마이너리티 리포트 느낌 나는 근미래 SF 영화인데 참 요즘 이런 영화 보기 어렵잖아요. 따로 원작도 없고 시리즈물도 아니고 리부트도 아니고 귀하다 귀해. 호퍼스. 과연 픽사는 아쉬웠던 엘리오의 성적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이것도 조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예고편 보니까 확실히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더라. 군체. 연상호 감독의 새로운 좀비 영화. 요건 5월 개봉인데 공개된 게 많이 없어서 패스했습니다. 미니언즈 3. 나 생각해보니까 미니언즈 시리즈를 제대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블데드 번. 옛날이었으면 엄청나게 열광할 고어 영화인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4살이 다 아픈 것 같아서 좀 쫄았습니다. 극장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VOD 나오면 그때 만나. 웨어울프. 요건 12월에 어벤져스랑 듄 피 터지게 싸울 때 조용하게 개봉하는 로버트 에거스 신작이거든요. 노스페라투가 워낙 좋았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고래 싸움에 등은 안 터질라나 모르겠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2026년 닥터 수제의 기대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아마도 오늘 리스트로 다음 주에 기대작 이상형 월드컵 라이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기깔차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거 다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또 한 살을 먹고 말았다.